이용학 시인의 전라도 가시네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작품은 이제 수능특강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현대시 7강에 수록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회자가 되는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은 사실 여러분 되게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이용학이라는 시인은요 굉장히 기출에 많이 등장하고요. 또 많은 작품들이 이제 교과서나 이제 뭐 여타 교재에서 소개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시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고2 14년 6월 모의고사에서도 이 전라도 가시네라는 시가 출제가 됐어요. 이때도 일제강점기의 유의민들의 상황을 형상화했다. 이런 시적 상황이 시 속의 인물인 나와 가시네의 행위를 통해 한편의 이야기처럼 펼쳐지고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인물들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전개된다. 라는 보기가 출제가 됐죠. 이 이용학 시인의 주된 키워드가 바로 유의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에서도 유의민, 더 쉬운 말로는 유랑민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유랑민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금방 보기에서 읽은 것처럼 서사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돼 있죠. 서사적. 근데 이 서사적이라는 거는 나와 그 전라도 가시네의 어떤 이야기의 느낌 때문에 서사적이라는 말이 붙는 거겠죠? 자, 이어서 보면요. 고3 12년 10월 모의고사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14번 보면요. 함경도 사내인 나와 전라도 가시네인 너를 등장시켜 시상을 전개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쵸? 이번에 또 나왔죠. 자, 이어서 고3 15년 7월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됐죠. 이때도 이제 가지문에 출제가 됐는데요. 가와 나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어 유랑의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유랑하는 삶의 고통과 이에 대응하는 모습,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위로하는 모습이 등장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이 작품은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위로를 표현하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보면요. 고2 15년 3월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이 있죠. 자, 이번에는 이건 나목이네요. 선생님 잘못 봤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이용학의 전라도 가시네에 대한 정보를 한번 모아봤고요. 제목도 보면 가시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방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방언이 사용됨으로써 사실감, 향토적 이런 느낌들이 다 살아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쌤이 설명을 하기 전에 언제나 오른쪽 날개도 채워보면서 좀 이제 본인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쌤이 늘 말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읽고 왔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알륵 쪽에 입 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네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라고 해서 지금 딱 처음 부분에서 이 전라도 가시네와 화자인 나가 좀 소개가 되는 거죠. 얼룩 쪽에 입 맞추면서 자랐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조개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바다가 연상이 되잖아요. 자, 이 전라도 가시네라는 말이 좀 뭔가 좀 쌤이 계속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대상이라고 할게요. 그쵸? 대상이 바닷가 사람임. 바닷가 출신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거죠.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여러분 뭐뭐처럼 지규법이죠. 지규법은 비유적 표현이죠. 뭐가 원관념은 눈입니다. 푸를 뿐더러 푸르다 색채여라고 했죠. 까무스레한 네 얼굴 보니까 여러분 눈과 얼굴 이렇게 묘사하죠. 외양 묘사네요. 그렇죠? 가시네야 불렀네요. 무언가 부르는 말은 도노법. 도노법은 영탄법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화자 입장에게서는 대상이자 청자로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불렀죠. 청자가 존재하면은 대화체가 성립됩니다. 서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말을 건네는 방식이니까 나는 발을 얼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너인 그 가시네 그리고 화자를 각각 소개하는 느낌으로 지금 이 련이 시작이 됐어요.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여러분 호개는요 이제 호가라고 해서 이제 그 오랑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오랑캐 호자거든요. 그래서 오랑캐의 노래.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가 여러분 일제강점기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에 오랑캐가 있진 않잖아요. 한마디로 중국인들의 노래 이런 느낌인 거죠. 한마디로 낯선 어떤 외국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여러분 뭐뭐처럼 직유법이죠. 그럼 뭐가 안개 같냐라고 봤더니 시름이죠. 시름이 안개처럼 자욱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달게 마신다라는 거는 시름이 이제 너무 많이 나한테 오니까 달게 마시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화자는요 지금 시름, 근심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적 상황이죠.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아. 여러분 기별은 소식이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막.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지금 여기서 뭔가 모든 게 못 믿어온 이런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약간 불신의 느낌, 불안한 어떤 그런 분위기, 그리고 뭔가 흉한 소식이 올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조금 불길함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 이런 느낌. 그리고 시름 이런 것도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리고 바람 소리, 호개 이런 거 내가 원래 무서워했던 것들이니까 당연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겠죠. 근데 지금 그 공간은 북간도의 술막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화자와 청자가 만난 어떤 공간적 배경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북간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유랑민들이 떠돌던 곳인 거죠. 간도 들어봤죠? 그 윤동주 시인이 이제 용정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가 간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 땅에서 밀리고 밀려서 거기까지 많이 갔었죠.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네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려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거다오. 자 여러분 온갖 방자라는 건요 이제 약간 좀 남 못되게 하는 그런 어떤 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술이니까 마시는 술 말고요. 그러니까 주술 같은 거죠.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네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 자 이걸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눈보라를 뚫고 왔다. 시련과 고난이겠죠. 자 근데 그 가시네는요 가슴에 그늘진 숲속의 오솔길. 자 여러분 가슴 속에 그늘진 숲속의 오솔길이라는 거는 레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깊숙이 있는 어떤 이런 거죠. 근데 그게 그늘이 졌대요. 한마디로 부정적인 느낌이죠. 즉 어떤 내면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뜻하는 거죠.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려 가난한 이야기에 고이 잠겨다오. 여러분 남실남실 음성상징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이제 한두 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술과 함께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 조성되죠. 가난한 이야기는 이제 그 청자, 가시네의 이야기겠죠. 사연.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추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낮 두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불쑥이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르더냐? 여러분 이 불슬기라는 건요 이제 기차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사투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함경도 사투리거든요. 함경도 방언. 얘가 함경도 사내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네가 이제 그 가시네를 말하는 거잖아요.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그쵸? 가을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천리 또 천리 합치면은 삼천리죠. 삼천리는 화려강산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삼천리예요, 여러분. 실제로 재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길이가. 산마다 불탔을 겐데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가을이므로 어떤 단풍에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을 텐데 근데 이에는 이제 조국을 떠나오게 된 거죠. 그래도 외로워서 슬퍼서 추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즉 가시네는 외롭고 슬펐을 거죠. 두낮 두밤을 두루미처럼 울었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두루미가 울듯이 슬퍼서 계속 울었을 거다라는 거죠. 기차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여러분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지규법이죠. 그러니까 원간염은 뭡니까? 기차죠. 유리창이 흐리더냐? 라는 거죠. 왜요? 울어서. 울어서 그랬냐? 라고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가시네의 사연을 들으며 뭔가 약간 좀 공감과 위로가 약간 좀 전해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여러분 찰싹 음성 상징어죠.
자, 뭐뭐한 듯 지규법. 때론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네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야. 또 부르네요. 자, 여러분, 울 듯 울 듯 울지 않아요. 즉 한마디로 뭔가 슬픔을 참아내는 모습인 거죠.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집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얘가 슬픈데도 막 못 울고 이렇게 막 끄끄대니까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한마디로 얘는 함경도 사내고 이제 이 여자애는 전라도 아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언을 쓰는 건데 이제 너의 사투리라는 거는 이 청자 가시네의 사투리를 말하는 거고요. 가시네의 어떤 전라도 방언이겠죠. 근데 나는 원래 그걸 안 쓸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나름 위로를 건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막 예를 들면 니네가 미국을 갔어? 미국에서 혼자 이제 막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야. 막 외롭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중국인이 같은 처지죠. 중국인 학생이 이제 또 유학 중이었던 거죠. 둘 다 이제 뭐 외롭고 슬펐던 거예요. 친해졌는데 중국 애가 너 사연을 막 이렇게 영어로 들어주다가 네가 너무 슬퍼 보이니까 한국어를 약간 좀 외워와서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왜 위로해주는 거 맞죠? 여러분, 내가 그 언어 잘 모르는데도 그거 배워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함경도 사내가 전라도 방언 잘 모르는데 그 말 흉내내면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거잖아요. 때 아닌 봄을 불러주게. 그럼 지금 봄이 아닌데 봄을 불러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봄, 긍정의 시간을 불러줄게. 한마디로 어떤 희망, 소망 이런 거겠죠. 손때 수줍은 분홍댕기 휘휘 날리면, 여러분, 손때가 수지분이라는 건요, 손때가 많이 묻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건 초라한 어떤 낡은 이런 거죠.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너의 나라는 어디겠어요? 조국, 한반도를 말하는 거겠죠.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폴에 휘가 맞히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한마디로 이제 얼음길이 밝았다라는 거는 나가면 이제 막 얼음이 또 꽝꽝 얼어 있을 거 아니에요? 술집 밖에 나가면 나는 눈폴에가 휘가 맞힌대요. 역시 또 시련과 고난이 가득한 그곳을 우줄우줄 나설 게다. 여러분, 우줄우줄은요 약간 좀 이렇게 몸이 큰 사람이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약간 가볍게 걸어갈 것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가볍게 나설 거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약간 슬퍼서 무기력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나름 나는 의연하게 씩씩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 태도로 이 길을 나설 거래요.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그러니까 나는 이 술집을 나가면 이제 뭐 당연히 계속 힘든 일은 연달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의연하게 사라질 거다. 나의 뭐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이런 어떤 화자의 의연한 태도, 어떤 각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자, 보니까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하고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유사한 문장 구조, 통사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반복은 운율, 반복은 강조, 운율, 강조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되게 서사적이죠. 이게 시보다는 뭔가 약간 한 편의 이야기를 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시의 주제는 뭐겠어요? 그쵸? 일제강점기 유랑민들의 고통의 삶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